작년 한 해 170억 불 방산 수출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달성한 한국. 한국의 혜성 같은 등장은 시장을 꽉 쥐고 있던 기존의 방산 강국들한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부는 그동안 틈새 시장에 머물러 있던 한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로 올라온 것인지 진지하게 분석하곤 했지만, 일부는 그저 시기를 잘 타서 얻은 잠깐의 잭팟이라고 치부하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오래 거두는 실적이 이러한 외부의 평가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의 FA50 수출을 확정지으며 작년에 성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하나 굵직한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은 명실상부 방산시장의 선두 그룹으로서 지난 성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무기를 눈여겨보던 루마니아가 드디어 계약서를 꺼내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기로 했던 K9이 벌써 설비 라인의 준비를 마치고 1호기 조립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첫 번째 K9이 도착해서 인수식을 열었던 것이 작년 12월 6일이니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현지 생산이 가능해진 셈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생산되는 K9은 K9PL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K9의 최신 개량형인 K9A2와 동급의 사양이라고 하죠. 즉 K9A2의 연구 개발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이 나오기 얼마 전 한국에서도 K9의 개발 사업이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폴란드와의 계약 내용은 올해까지 K9A1 48문의 직도입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623문의 K9PL을 도입하는데, 이 중에서 2026년 이후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직도입뿐인 K9A1도 PL 사양으로 개량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빨리빨리의 한국은 이런 일정이 무색한 속도로 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를 다 들여서 보내기로 되어 있던 K9A1 직도입부는 올해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27일을 기해서 전부 보내버렸죠. 또한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된 시기도 2026년이었는데 벌써부터 설비를 다 갖추고 조립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원래 계약대로였다면 K9PL을 2년 반 이상 한국으로부터의 직도입으로만 받아야 했을 것이므로 623문 중에서 직도입 물량의 비중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비효율을 참지 못했죠. 폴란드와 하나 측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국에서 파견한 엔지니어들이 현지 공장에서 폴란드 엔지니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립 라인의 빠른 가동을 위해 현지 인력을 1:1 과외로 가르쳤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덕에 당장 올해부터 돌아가게 된 K9PL의 현지 조립 라인은 총 624문의 물량을 한국이 2년간 혼자 공급하는 것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납기를 크게 앞당기게 되겠죠. 폴란드의 생산 라인은 이렇게 자국 도입분을 채운 뒤로는 유럽 방면 K9의 추가 공급을 도맡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 수백 대의 자주포를 생산해본 설비는 어쩌면 그 시점에 가서는 유럽 방면에서 최고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공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은 뒤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큰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계약서에 20조짜리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한국, 폴란드,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도 폴란드가 미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다 계획이 있었지만 그걸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에는 대체 뭘 믿고 버리는 짓인지 의아할 법도 했으니까요. 한국과 폴란드는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고 계약 1년이 지나기 전에 양국은 그 선택이 옳았음을 보란듯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리어 폴란드 주변 국가들이 폴란드가 택한 방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위 폴란드식 군비 모델을 따라서 한국과 손을 잡으면 폴란드처럼 가성비 좋고 빠르게 러시아의 위협을 틀어막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행동한 것은 바로 루마니아였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는 한국과 군사적 교류를 시작한 지 15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양국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끼리 인사나 주고받는 행사가 되었겠지만 루마니아는 이 행사를 기회로 봤습니다. 한국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방산 기업을 싸그리 불러 모았고 정부와 군에서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인사들을 한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하나라도 도장 찍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례적으로 관계자들을 다 모아뒀던 만큼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루마니아와 계약하는 기업이 어디일지 이목이 집중됐던 상황. 루마니아가 K2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나오던 만큼
현대 로템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었고 K9과 레드백의 하나도 현대 로템 못지않은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튿날인 7월 7일 현지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 첫 번째 승자를 호명했습니다. 바로 하나였죠.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육군은 가까운 시일 내에 K9 자주포의 도입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9억 2,300만 달러, 하나로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도입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초도 물량은 총 53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바로 2차 물량까지 논의되었는데 36문을 추가해서 1차분과 합쳐 총 90문의 K9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준비 과정을 다졌는데요. 일부 부품과 탄약의 현지 생산을 위해 K9 제조사인 하나는 물론 풍산과도 논의했다고 하죠.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다니엘라 니콜레스쿠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루마니아에서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국 방위산업체에게 공동 개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어 기쁘다.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연초부터 155mm 구경 자주포 시스템에 관여하는 두 한국 기업인 하나, 풍산과 논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언급한 K9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상호 운용성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군수품 재정비 및 장비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무기 판매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2023년 국방 예산은 GDP의 2%에서 2.5%로 증액했고 이 증액분은 대부분 새로운 군수 물자 구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을 GDP 대비 3%대 이상까지 늘릴 생각이죠. 재원은 마련했으니 다음은 어떤 무기를 구매하느냐인데 여기서 한국이 폴란드와 했던 거래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동남쪽으로 접하느냐 북쪽으로 접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입지가 매우 비슷합니다. 바다 너머에는 러시아 함대가 도사리고 있고 각각 벨라루스와 헝가리라는 칠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가 해야 할 일도 비슷한 편이죠. 루마니아는 폴란드가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폴란드가 훌륭한 선례가 되었다고 판단하자 바로 그 뒤를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에 뛰어든 것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군비 모델이 루마니아에서도 유효하게 동작할 것임을 확신한 것이죠. 게다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면 유사시에 함께 행동하게 될 폴란드와 무기 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상호 운용성이죠. 원래 이 상호 운용성이야말로 한국이 유럽에서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독일이 아니면 구소련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K2가 탈락했을 때에도 노르웨이 측에서 댄 핑계가 바로 기존 독일 전차와의 상호 운용성 문제였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구소련제 무기야 러시아와 척을 지는 걸로 더 이상의 현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독일 무기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만약 독일이 구소련제 무기를 퇴역시키는 다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제때했다면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현대화된 독일제 무기로 각국의 군 장비가 통일되었다면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지금보다 더더욱 좁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군축을 선택했고 타국 군대는커녕 자국 군대조차도 형편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생긴 균열에 한국이 파고들었고 그것이 바로 폴란드와의 거래였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가 20조 원 어치가 깔리게 되자 이제 폴란드 주변국들은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서도 상호 운용성을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넘기 어려웠던 벽이 시장에서의 강점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K9 외에도 미사일 체계를 주로 생산하는 LIG 넥스원과의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고 하나의 또 다른 명품인 레드백이 현지 시험 중이며 K2 전차 역시 물망에 오른 상황입니다. K9 계약을 신호탄으로 올해 한국 방산 수출은 루마니아가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생산체계 역시 폴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럽 방면 생산기지로 활용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은 상황. 폴란드와 루마니아 외에도 동유럽 방면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거래의 규모가 클 수는 없겠지만 이들과의 거래 역시 확실한 실적이죠. 폴란드와 루마니아와의 거래는 이런 상황에서 추후 발생할 수요를 붙잡는 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당장 루마니아가 폴란드의 사례를 보고 한국을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방산이 시장에 준 충격은 작년이 가장 컸지만 한국에게 있어서 진짜 장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폴란드 거래에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 말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쌓여갈수록 한국을 찾는 고객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쩌면 한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이 더는 특별한 일도 아닐지 모르죠. 물론 한국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행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이 계속 잘만 해준다면 장차 시장에서 한국이 거머쥘 입지는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부디 그때까지 한국의 방산이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